안녕하십니까, 플리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트로보에 대한 고객의 어떤 질문과 함께 구독자가 2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소정의 선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이벤트에 대한 소식은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 좀 간략하게 전달을 드리고자 하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스트로보에 대한 어떤 질문들, 스트로보의 어떤 특성, 고장의 어떤 원인, 빛의 어떤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스트로보를 사용했을 때 외부 빛, 자연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정에 달려 있는 LED 등, 형광 등의 어떤 간섭이 실질적인 촬영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에 대한 얘기가 간혹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스트로보 촬영을 하는데 지속광 혹은 주변 광원에 실질적인 촬영 결과물이 영향을 받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했는데 그 받을 수 없는 조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받을 수 없는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스트로보 촬영을 이제 메인 광원으로 쓸 때는 카메라의 세팅을 매뉴얼 모드로 두게 되고, ISO 같은 경우는 100에서 200 정도를 두게 되고, 그리고 조리개는 8, 11, 16 이렇게 계속 높은 수치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 같은 경우는 125분의 1, 160분의 1, 200분의 1, 250분의 1 더 많은 셔터 속도를 두게 되겠죠. 이 조건은 실질적으로 매뉴얼 모드 상태에서 스트로보가 없는 상태에서 찍어보게 되면 주변의 밝기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됩니다. 피사체에 떨어지는 빛들의 양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결과물이 적정 노출보다 굉장히 낮은 그 밝기로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최종 결과물에 영향을 안 미치는 수준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제 안 미친다고 얘기했는데 그 반대죠. 주변의 밝기가 굉장히 밝아요. 흔히 얘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LED를 굉장히 많이 꼽아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촬영을 눌러보는 겁니다. 스트로보는 끈 상태죠. 그 일정 시간 타임 안에 이미지 피사체가 어느 정도 실루엣이 보일 정도까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차피 스트로보가 터진다 하더라도 이 조명의 최종 결과물에는 외부 빛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에 이해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약간 더 이제 촬영 기법, 응용편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한 인테리어 촬영 현장에서 그 등불이 있습니다. 천장에 이제 조금만 불이 한 10W 정도의 아주 은은하게 들어오는 빛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은 어두워요. 그 빛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주변도 전체적으로 밝게 하기 위해서 그 지속광원, 더 밝은 지속광원을 쓰게 되면 그 천장에 달려있는 작은 빛은 묻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로보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외부의 어떤 빛들을 다 찍어 놓은 다음에, 스트로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빛이 적정 노출치만큼 주변을 다 밝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빛은 다 사라지죠. 이 나머지 지속광의 빛에 시간의 딜레이를 더 주는 겁니다. 즉 말해서 카메라의 타임 부분을 길게 쭉 늘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카메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천장에 달려있는 10W 정도의 밝기 빛을 계속 이 빛만 얘가 인식을 하고 빛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말해서 롱런을 통한, 타임의 롱런을 통한 적정 노출을 지속광원도 맞추고 주변의 외부의 어떤 인테리어 조건도 다 한 번에 밝게 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전달이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겠지만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는 좀 몇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정리하자면 그 매뉴얼 모드 상에서 있는 타임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정말 스트로보와 지속광원을 같이 활용해서 주변의 빛도 밝게 하고 내가 원했던 지속광원의 빛도 적정 노출치만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기존의 A사 제품을 소프트박스와 조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B사 제품의 조명과 소프트박스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건에서 결과치가 너무 좀 차이 나는 형상을 봤다. 이건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화이트 밸런스의 어떤 변화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화이트 밸런스를 제외하고 플래시
방전간 튜브의 어떤 여기서 오는 약간의 디테일 차이도 무조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색감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는 거는 화이트 밸런스의 어떤 변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화이트 밸런스의 어떤 변화를 주는 첫 번째 원인, 방전관의 노후. 두 번째는 이제 빛을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 확산. 여기서 오는 화이트가 약간 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맑은 흰색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색깔이 조금 노랗게 변형이 오겠죠. 이런 부분에서 오는 차이. 그리고 A사와 B사의 원단의 생산 공정에서 오는 특성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좀 느끼는 경우가 켈빈도 자체를 이제 고정으로 놓고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계속 색깔이 이제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그 화이트 밸런스를 커스텀으로 잡지 않고 K모드로 변화를 해서 쓰시다가 이 새 조명과 새 소프트박스 쓰니까 푸르게 나오는 거죠. 즉 말해서 기존의 어떤 켈빈도 값이 떨어진 게 원래 새 조명이 오면서 켈빈도 값이 올라가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기존의 조명과 새 조명을 같이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켈빈도가 좀 많이 틀어지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보정을 해야 되겠죠. 광원의 어떤 특성을 바꾸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앞쪽에 흰색 천의 어떤 원단 부분만 새 걸로 좀 귀환을 해서 조정을 하신다면 그 켈빈도의 어떤 변색에서 오는 부분이 다시 바꿔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켈빈도 값은 올라가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어떤 변화의 폭을 좀 줄였다고 판단했을 때 좀 더 줄이려고 하면 내가 쓰고 있는 조명의 연식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카운팅, 터트린 걸 확인해서 그 제조사 쪽에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방전관은 사용하게 되면 켈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변화가 없다! 과연 없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교환을 해서 좀 더 끌어올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방전관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계속 씁니다. 터질 때까지, 고장 날 때까지. 근데 보통 이제 방전관이 나오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사용을 하게 되면 방전관은 이 편차가 생겨요. 그리고 조명 특성에서 오는, 조명의 회로상에서 오는 그 편차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조명 자체에서 오는 편차는 해결이 안 되지만 방전관 노후에서 오는 어떤 그 조리개 편차는 어느 정도 보강도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제 타입을 해서 교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런 것도 정말 만족 못하겠다. 근데 이제 새 조명은 어차피 써야 되겠고 이 조명도 특성도 괜찮아. 조금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 뭐 옛날 사용하는 조명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 조명은 소프트박스를 제거한 다음 소프트박스를 제거하면 켈빈도 자체는 대부분 한 300에서 500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드라이팅, 백그라운드나 아니면은 어느 포인트, 스판용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출력. 그러니까 조명에는 이제 100W, 200W, 뭐 300, 400, 500, 600 뭐 회사마다 뭐 각각 다양한 와트별로 조명들을 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와트들을 중에서 나는 어떤 걸 써야 돼요? 라는 질문이 처음에 이제 문의하실 때 제일 많이들 하세요, 솔직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촬영을 할 때 ISO나 뭐 조리개나 뭐 타임을 어느 정도 두시게 되나요? 가이드 넘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거기에 가장 그래도 밸런스 있는 수준에 맞는 와트를 이제 뭐 대충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약간 에너지적인 어떤 환산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가이드 넘버가 조금 예전하고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총 이제 200W, 400W, 300W, 500W라고 했을 때 산술식이 이제 와트표기를 계산했는데 요즘에는 좀 편리성을 위해서 카메라 조리개 수치 값으로 뭐 F 값이나 아니면은 뭐 조리개 값으로 뭐 수치화 시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풀이 방식으로는 이제 해석하는 방법보다는 순수 조명에서 표시되는 방법으로 역추정하는 방식이 더 편한 방식이 됐죠. 제가 조금 말이 조금 이상하게 빠지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와트 계산에서의 어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조명 회사들이 기기적으로 만들 때 컨덴서라는 캐패시터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캐패시터를 출력 와트, 와트라고 하는 거는 전류 전압의 어떤 합산 곱하기 통해서 출력감을 만들게 되고 이를 회로해서 컨트롤해서 최대 맥시멈에서 나올 수 있는 가이드 넘버치를 이렇게 잡게 되는데, 편하게 생각하시면 추가 와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질적으로 조리개는 한 칸 올리기 위해서 그 출력치는 계속 그 2배수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정도만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부분 알 필요 없는데
기본적인 회로 방식은 그런 구성을 통해서 설계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출력 편차 부분도 잡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깊게 뭐 제작하실 거 아니면은 그냥 슬쩍 넘어가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알고자 하는 내용도 아닌데 그죠? 이렇게 많이 썰을 풀었습니다. 걸러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질문들 제가 필드에서 뭐 듣게 되는 궁금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들었다가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뭐 그런 게 있죠. 한 명이 묻는다는 얘기는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구독자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 왼쪽 상단에 나오는 어떤 링크를 통해서 어떤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좀 소개를 간략하게 담아놨으니까 꼭 누르셔서 뭐 크진 않지만 이제 처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저랑 좀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되는데 말이죠. 이상으로 이제 오늘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올 수 있는 클리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